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레드노티스를 제치고 넷플릭스 역대 영화 시청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드라마와 영화를 합친 전체 콘텐츠 기록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1위였던 우리가 잘 아는 오징어 게임 시즌1을 제치고 말이죠. 사운드 트랙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골든 역시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도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2위로 밀린 적은 있지만 현재 3주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가 지금 K-팝 데몬 헌터스에 완전히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왕립공군 연대 군악대가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을 연주하기도 했고, 유명한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는 최근 US 오픈 8강 승리 후 K-팝 데몬 헌터스 사운드 트랙 중 하나인 소다팝의 안무를 따라했습니다. 조코비치는 딸이 최근 K-팝 데몬 헌터스에 푹 빠져있는데 함께 연습한 안무였다며 딸을 위한 세레모니라고 밝히기도 했죠.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골든을 수업에 활용해 학생들과 함께 부르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고, MLB 경기장에서는 인형탈을 쓴 마스코트가 주인공 루미 코스프레를 하고 골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전 세계가 K-팝 데몬 헌터스에 빠져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타임즈에서는 K-팝 데몬 헌터스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K-팝 데몬 헌터스가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현상을 일으키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자기 수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아이돌 그룹들처럼 K-팝 데몬 헌터스 역시 한 가지 분야에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K-팝에서 노래는 그 자체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본래는 훨씬 더 큰 공연의 일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집니다. 비주얼과 댄스, 패션, 개성, 그리고 미적 콘셉트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스토리 스펙터클로 결합하는 것이죠. 여러 면에서 보면 이는 영화 제작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기 강 감독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팝 데몬 헌터스가 어떻게 올 여름 최대의 히트작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여러 요소들을 겹겹이 쌓아 올리고 가능한 한 가장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K-팝 걸그룹이 악마 사냥꾼 팀으로 활동한다는 설정의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코미디와 액션, 음악, 그리고 약간의 초자연적 공포 요소까지 절묘하게 블렌딩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적으로도 깊이 있고 몇 번을 다시 봐도 재미있는 작품이 탄생했죠.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조용히 데뷔한 지 벌써 2달이 넘었지만 이 영화의 성공은 전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강 감독에게 있어 이러한 대중문화 현상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은 열망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한국을 문화적 배경으로 한 무언가를 보고 싶고 그것을 진정으로 포용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한국계 캐나다인인 그녀가 서구 애니메이션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 말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는 모든 장면의 설정의 문화적 디테일이 세심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차 금지 표시부터 주인공 루미와 미라, 조이가 외식할 때 젓가락 아래 냅킨을 깔아두는 소소한 모습까지 말이죠. 모든 것이 한국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캐릭터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라면 단순히 식탁에서 음식을 두고 나누는 대화일지라도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은 무엇인가? 배경은 어떤 모습인가? 과연 한국다운 느낌이 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기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악마들, 더 구체적으로는 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저승사자를 다뤘습니다. 한국 신화에서 죽은 자를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은 일종의 저승사자 말이죠.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에서 저승사자는 K-팝 걸그룹들과 그 이전 세대의 여성 무당들이 대대로 막아내기 위해 노력해온 악마들입니다. 루미, 조이, 미라는 노래와 춤, 그리고 무기를 사용해 악마를 물리치고 악마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의 마법 장벽인 혼문을 강화합니다. 강 감독은 저승사자에 대해 어렸을 때 저를 공포에 떨게 했어요 라고 회상합니다. 사실 이런 존재들이 어린이 영화의 최적의 요소는 아닌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당시 4살이었던 조카가 극장에서 말레피센트를 본 후에 반응이 그녀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조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해주길래 무서워해서 미안해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정말 좋았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무서워하는 것 자체에도 오락적 가치가 있구나라고 말이죠.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K-팝 데몬 헌터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강 감독은 이전에 주요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작업한 경험이 있었지만 K-팝 데몬 헌터스는 그녀에게 첫 번째 장편 영화 연출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소니 애니메이션의 크리스틴 벨슨 사장은 이 엄청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 동료 감독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강 감독은 다른 아시아 여성과 함께 작업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하자 크리스틴 벨슨에게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크리스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아마 백인 남성이 될 것 같아요라고요. 그 백인 남성이 바로 아페란스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2021년 작품 위시 드래곤으로 감독 데뷔를 했는데 소원을 들어주는 용을 만난 대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중국 배경의 애니메이션 판타지 코미디였죠. 크리스가 위시 드래곤을 만들 때 중국 크루와 함께 작업하기 위해 실제로 중국에 가서 살았어요 라고 강 감독은 설명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문화를 존중하고 진정성을 가져다주는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위시 드래곤의 긴 제작 과정을 막 끝낸 아페란스는 또 다른 단연간의 프로젝트를 맡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기를 만났을 때 정말 지쳐 있었어요. 긴 휴식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그런데 매기가 이 콘셉트를 설명하기 시작한 지 약 10분 정도 지났을 때 겉으로는 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돼. 쉬면 안 돼. 지금 계속 가야 해. 이건 인생의 4년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야 라고 말이죠. 뮤지션으로 자란 아페란스에게 K-팝 데몬 헌터스는 자신의 두 가지 큰 사랑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항상 음악 중심적이지만 전통적인 디즈니 방식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식이 아닌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두 감독은 악마 사냥과 K-팝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팬데믹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어두운 시기의 빛이었던 방탄소년단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죠 라고 아페란스는 설명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음악은 단순히 전투나 댄스 시퀀스를 위한 재미있는 사운드 트랙이 아닙니다. 스토리의 필수적인 요소죠. 대부분의 곡들은 작품 세계 안에서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가 발매한 싱글들이지만 프리 같은 일부 곡들은 순전히 캐릭터의 감정과 유대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현실에서 음악이 청취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초자연적으로 극대화한 버전에서 영화 속 모든 음악은 작품 세계의 청취자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보이즈는 이 음악적 힘을 이용해 영혼을 훔치고 헌트릭스는 자신들의 노래를 사용해 홍문을 봉인합니다. 이 스토리는 음악이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라고 아페란스는 말합니다. 뮤지컬 극장에서 팝 사운드를 더 씌우는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팝 음악이었어요. 음악이 캐릭터를 드러내고 줄거리를 전개하는데 필요한 모든 방식들을 요구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총괄 음악 프로듀서인 이안 아이젠드라스는 음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K-팝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K-팝 업계의 최고 히트메이커들을 영입했습니다. 더 블랙 레이블의 프로듀서들과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버터 같은 곡들을 작곡한 작곡가들이 포함되었죠. 또 다른 주요 협업자로는 에스파의 드라마와 레드벨벳의 사이코 같은 걸그룹 트랙을 작곡한 한국계 미국인 작곡가 이재가 있었습니다. 아이젠드라스는 영화에서 이재의 역할에 대해 그녀는 전 과정에 걸쳐 우리의 북극성이었습니다 라고 평가하며 음악적 측면에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내 곡의 보컬 멜로디를 작곡하고 가사와 편곡을 공동 작업했습니다. 이제는 K-팝 업계에서 작곡가로 활동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의 내러티브 중심적 요구사항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위해 곡을 쓸 때는 스토리라인이 전부였어요 라고 이제는 설명합니다. 모든 음향적, 서정적 선택은 장면의 감정과 캐릭터들이 경험하는 것과 일치해야 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를 만든 많은 크리에이터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역시 개인적인 경험을 프로덕션에 가져왔습니다. 11살 때부터 10년 넘게 K-팝 연습생으로 활동하다가 결국 탈락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요. 라고 그녀는 타임즈에 말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야 했고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루미의 보컬에서 감정을 끌어냈습니다. 이제는 처음에 오직 작곡가로만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제작 과정 후반에 공식적으로 루미의 노래 목소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이젠드라스는 이제의 음역을 미친 수준이라고 표현하며 그녀가 골든에서 하는 것은 정말 미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들을 부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할 준비를 하세요. 이 곡들은 이제의 괴물 같은 보컬 능력에 맞춰 만들어졌거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어린이들이 주도해왔지만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스트리밍 시대의 관객이 점점 더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기 드문 전 연령대 히트작으로 돋보입니다. 이 성공은 문화를 초월하며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넷플릭스 톱10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적 배경과 상관없이 영화와 많은 노래들의 메시지는 보편적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라고 이제는 말합니다. K-팝은 단순히 더 깊은 진실을 전달하는 그릇이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고 결점과 실수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의 중요성 말이죠.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모든 것을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어 지지를 받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든 연령대의 많은 시청자들이 그 순간에 희망에 반응했습니다. 이제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K-팝 데몬 헌터스가 영화와 사운드 트랙으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 팝과 K-팝 모두에서 희망을 중심으로 한 차트 상위권 곡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가 집단적으로 그것을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골든이라는 곡이 가사적으로나 음향적으로나 그러한 정서를 담고 있으며 청취자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순간, 자신을 믿고 다시 꿈꿀 수 있는 순간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주제는 보편적이지만 세부 사항들은 문화적으로 매우 구체적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미국 제작 작품이지만 영화 속 문화적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는 한국 관객들과 실제 K-팝 아이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기 한국어 학습 플랫폼 톡투미 인코리안의 공동 창업자인 선현우 씨는 성우들이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의사가 루미님이라고 부르며 연두색 그릇 같은 한국인에게 친숙한 소품들을 예로 들며 작품의 문화적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강 감독과 아페란스 그리고 그들의 팀이 자신들과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걸었는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이상한지 알게 되었어요 라고 강 감독은 웃으며 말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지 않았고 좀 이상해지고 싶었어요. 그건 영화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개그 중 하나였고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톤을 설정했어요. 라고 강 감독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조이 눈에 복근만 있었죠. 하지만 이후 디자이너 중 한 명이 그 복근이 옥수수처럼 보인다고 말했고 우리는 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남편에게도 보여주었는데 그는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될 거야 라고 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